15. 네, 우리 지역의 막 걸러낸 이슈를 잘 빚어 전달해드립니다. 막걸리 천태만 시작합니다. 네, 먼저 묵은 이슈는 새로운 관점으로, 또 묻힌 이슈는 새로운 관심으로 이끄는 이슈픽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정석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첫 번째 픽부터 볼까요? 뭐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 주제 같습니다. 네. 통합이라고 하면 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완주군청, 전주시청 외경이잖아요. 네, 그렇죠. 전주완주 통합을 얘기하는 건데 점점 멀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네네. 아마 스케줄상으로 보면 내년 상반기쯤 해가지고 네네. 아마 주민투표가 실시될 예정인데 지금 네네네. 논의가 맞습니다. 굉장히 뜨겁잖아요. 네, 그렇죠. 현재 네네.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왜 멀어진다고 표현했나요? 네. 여기 표현된 대로 사실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예. 그런 분위기입니다. 바로 이미 뭐 여러 차례 보도가 됐듯이 완주 군회 관건이 될 만한 게 또 완주 군회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완주 군회가 지금 격렬히 반대하고 있는데 바로 완주군을 완주시로 승격하겠다. 결국은 전주시하고 통합은 싫다라는 네네. 명분을 완주시 승격을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와중에 그 완주가 또 지역구지 않습니까? 안우영 국회의원이 전북특별법 개정안이라는 걸 또 대표 발의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중요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 내용에 바로 담긴 게 바로 완주군을 특별시로 육성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어떤 특별시냐? 바로 수서 산업을 기반으로 한 첨단 경제 특별시로 육성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즉,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완주 지역 정가가 시승격을 통해서 전주시와는 통합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특별시라는 용어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특별시로 육성하겠다라는 법안이 함께 발의되면서 함께 그 전주권 통합을 반대하는 궤를 함께 하고 있는 게 아니냐, 네. 그런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거는 전주와 완주를 네네네. 하나의 지자체로 만들자, 네네네. 통합시로 만들자라고 하는 건데 완주군이나 안호영 네네네. 국회의원 측은 네네. 아니 무슨 소리야, 완주군만 네네. 단독으로 특별시를 만들어서 자생할 네네. 거야 네네. 라고 비춰지는 게 아니냐라고 예. 하는 내용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최근에 전라북도가 네네네. 이른바 통합시군 상생발전 네네네. 조례안이라는 걸 내놨어요. 네네, 맞습니다. 내용을 좀 들여다 보면 이게 그동안에 전주완주 통합 과정에서 불거졌던 여러 가지 논란들, 네네, 뭐 맞습니다. 3대 폭탄 뭐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런 것들을 잠재우는 하나의 조례안인데 네네네, 이 맞습니다. 조례안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19일 날이었죠. 11월 19일이었죠. 도민 한 600명 정도 초청해서 도청 대강당에서 설명을 했었는데 꽤나 사실은 규모가 크게 했어요. 네, 규모가 설명회를. 크죠. 그래서 더 주목을 네. 받았던 거고요. 바로 그 제목의 그 조례안 가칭 통합시군 상생 발전 조례안입니다. 네. 기초지자체 간에 통합할 경우 양쪽 주민들이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네네. 장학 사업도 있고 완주 같으면 농촌 분야에 또 혜택이 크지 않습니까? 이런 혜택들을 12년간 유지하도록 했다. 즉 시장군 수가 3명이 바뀔 때까지 그대로 네네. 유지하겠다. 그리고 또 예산 비율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시하고 군하고 통합이 되면 아무래도 그 시 쪽에 예산 비중이 커지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우려들이 있으니 그것도 역시 12년간 유지하겠다. 예, 그럼 예. 이런 것들이 지켜줄 수 있는 관리 감독 기구도 좀 필요하지 않겠냐? 가칭 상생위원회도 그래서 구성해서 주민들이 직접 관리 감독하자라는 게 바로 핵심인데 문제가 있습니다. 요거를 바로 12월 중에 올해 연내에 발의를 해서 도의회에 제출을 해서 제정을 해서 내년부터 곧바로 시행하고 첫 적용 대상은 전주시와 그렇죠, 완주군을 예, 예. 첫 적용 대상으로 삼겠다라고 도에서 이런 계획을 내놓은 건데 공교롭게도 같은 날 좀 전에 앞서 말씀드렸던 안우영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네. 완주 특별시 육성법이 공교롭게도 그날 발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이 조례안 설명에 도민 설명에 네네네. 있고 나서 물론 아까 얘기했던 네네네. 것처럼 완주군 의회도 격렬하게 반대를 했고 네네네. 통합 반대 단체 주민단체도 네네네. 이거 중립을 지켜야 될 전라북도가 네네네. 전북자치도가 중립을 네네네. 어긴 것이다. 네네네. 즉각 개입을 포기해라. 뭐 네네. 그렇게 이제 성명도 발표하고 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자, 이게 보니까 약간 이게 정치적인 그 알력 관계처럼 비춰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네네, 맞습니다. 김관영 도지사는 네. 이제 통합 찬성 쪽, 물론 김관영 네네네. 도지사의 공약이기도 하죠. 네네네. 근데 지역구를 완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안호영 네네. 의원은 완주를 통합
시로 육성하겠다라고 하는 네. 법안을 내놓으면서 네네네. 통합에 반대하는 듯한 이제 뉘앙스. 네네. 근데 이제 한 명은 도지사고 한 명은 도지사를 하고 싶어하는 뭐 약간 우리 예비 정가에서는 경쟁자이죠. 그렇게 예, 예. 평가되고 있는 분이잖아요. 자타로 도백 후보로 자타로 네. 거론되는 도백 후보이죠. 이미 그런 관계 좀 너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정치권에서 굳이 정치적으로 해석하자면 네. 공교롭게도 지금 같은 날 이런 모습이 그렇죠. 대립되는 소위 말해서 맞불 법안 같은 법안들이 또 발의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서로 대립각이 세워진 모양새인데 2022년 6월이었죠. 그때 민선 8기 지방선거가요. 이때 지방선거 때 이미 두 분은 김관영 도지사 그다음에 안호영 국회의원은 같은 또 민주당 소속이지 않습니까? 네네. 도백 당내 경선 후보로서 자타로 거론되던 그런 후보였고요. 네네. 이후에 또 현재도 역시 이제 내후년이니까 2026년이죠. 내후년 6월 달에 또 민선 9기 지방선거가 지금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역시 두 분 다 그 자타로 거론되는 도백 후보입니다. 결국 이 싸움이 그 도백 후보 간의 기싸움으로 비춰지는 소지도 지금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네네. 앞서 정상 기자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네. 완주군 자체적으로도 네네. 시승격에 대한 얘기들이 꽤 있어 왔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합에 대한 어떤 방어적인 측면에서 네네네, 그렇죠. 시승격에 대한 얘기도 네네네. 군수도 했었고 완주군 네네네. 의회에서 계속 얘기했었는데 네네. 사실 현재 상황 그러니까 안호영 국회의원이 내놓은 네네. 그 특별법이 아니면 네네네. 현재 상황으로는 시승격 어떻습니까? 가능합니까? 자체적으로 왜 헛웃음을 지세요? 일단은 뭐 가능은 합니다. 예. 가능은 한데 대규모 인구 이동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어떻게 해요? 뭐 아시겠지만 지금 완주군에서는 자생적으로 이렇게 독립시로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라고 지금 주장하면서 네네네. 내세운 게 작년에도 예를 들어서 인구 증가율이 전국 1위다라고 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도 뭐 팩트는 사실입니다. 작년에도 한 해 동안만도 한 5천 명 이상 늘면서 인구가 한 9만 7천, 9만 8천 가까이 네. 유지가 됐고요. 올 들어서도 이미 계속 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미 좀 확인해 보니까 8월 말 기준에서 가장 최근 자료가 일단 그 8월 말 기준인데 8월 말 기준에서 보니까 9만 9천 명을 또 넘었더라고요. 거의 10만 명 10만에 넘겠네요. 육박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언제든지 가능은 할 수 있겠다. 예. 라는 기본 전제는 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10만만 넘으면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닐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제 그 기준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인구지 않습니까? 네. 인구인데 기본적으로 총 인구가 15만을 넘어야 하고요. 15만. 예, 그리고 읍면 중에서 5만 명이 넘는 주민등록상 인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주민등록상 인구인데 네네. 5만 이상인 읍면이 2개 이상이어야 한다 예. 등에서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 완주군 같은 경우는 그 조건 모두 불충분한 그런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안호영 의원이 특별법이라는 걸 들고 나온 것 같네요. 네네. 자,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내년 상반기 빠르면 네네네. 뭐 3월에서 5월 사이에 네네네. 주민투표가 치러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네네. 예상하는데 네네. 앞으로 일정 있으면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미 그 7월 말에 그 정부의 공식 그 그 전주시와 완주군 간의 통합 청원이 지금 이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신청이 돼 있지 않습니까? 완주군 네. 6천여 명이 신청한 건데 현재 그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내용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게 네. 이제 앞으로 행정안전부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최종 결심을 한 뒤에 양쪽 지자체에 권고를 할 건데요. 네. 그 권고 시점이 빠르면 내년 3월에서 5월 사이로 지금 네네네.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그러면 그 통합적으로 어떻게 의사결정을 할 거냐? 근데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지방의회 결의 방식이 있고, 네. 그다음에 주민투표 방식이 있는데 좀 전에 지방의회 뭐, 말씀드렸듯이 네. 완주군에는 이미 반대 의견을 접수를 했습니다. 따라서 뭐 행안부에서도 당연히 아마 그 부분은 배제를 하고 네. 주민들한테 직접 물어보자라는 네네. 주민투표 방식으로 아마 권고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뜨거워지겠습니다. 네. 네, 다음 픽 보겠습니다. 전북 자원봉사센터 또 일탈 이렇게 제목을 저희가 정해봤는데요. 이 전북 네네네. 자원봉사센터가 지난 그 지방선거 과정에서 네네네. 그 선거 개입 논란이 있어가지고 네, 한 차례 맞습니다. 굉장히 뜨거운 네네네. 이슈로 뜨거운 감자로 등장했었는데 또 다른 일탈이 있었나 봐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맞습니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터지는 게 바로 그 전북 자봉센터 네. 그 이번에도 입방아에 올랐는데요. 전임 아시겠지만 뭐 전임 센터장들도 불법 선거 운동 개입 혐의로 뭐 사법 처리를 받는다라든가 보조금 횡령 사건 등으로 물의를 일으켰었죠. 네. 이후에 또 교체된 게 사실 올 초에 또 신임 센터장이 교체가 됐는데 공교롭게 또 이분 역시 또 입방아에 올랐는데 네. 지금
지금 현재 그 도의회가 그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안 심의를 이어가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지금 불거진 문제인데 현임 센터장 같은 경우는 자신의 지인이 있죠.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물품 구매를 몰아준 그런 일종의 특혜 의혹이 지금 불거져서 네네. 구설수에 오른 얼마나 상황입니다. 몰아줬습니까? 한 20차례 정도 현재 확인된 거는 네. 20차례 정도 그쪽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네. 거래처를 갑자기 변경했다라는 건데 의혹이죠. 네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약간 전라북도 유행처럼 번지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전라북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네네네. 뭐 문제가 됐었고 그 전에도 네네. 도의회에서도 문제가 네네. 제기됐던 건데 네네네. 한 도청 간부가 네네네. 자기 아들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업무 추진비를 1,000만 원 이상 네네네. 마구마구 긁었다가 네네네. 걸렸잖아요. 그래서 네네. 최근에 해임 맞습니다. 의결되기도 했는데 네네네. 이런 이제 비리들이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네네. 공교롭게도 계속 이렇게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그런데 하나 궁금한 네네. 게 물론 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가 사실 어느 지역보다 아주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네네. 곳이긴 했습니다. 네네. 뭐 전주 자원봉사센터, 네. 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자들의 규모도 사실은 거의 뭐 탑티어급이고 네, 맞습니다. 그랬는데 네네. 이게 언제부턴가 이게 선거 조직화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들이 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2022년이었죠. 그때도 민선 8기 지방선거 때인데 그때도 바로 그 인사권자가 바로 도지사지 않습니까? 맞아요. 당연직으로 뭐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그 송하진 전 지사가 그때 삼선 도전의 뜻을 품고 당내 경선에 뛰어들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 과정에서 이미 뭐 여러 차례 보도됐듯이 센터장이 그 당시에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선거 그 송지사의 당내 경선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민주당 그 당내 경선에 개입했다라는 의혹이 네네. 불거져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들이 있습니다. 네. 이후에 또 그 2023년이었죠. 작년이었죠. 바로 작년에는 또 부당한 수의계약, 뭐 유령 동아리에 또 뭐 보조금을 지원했다라든가 뭐 이런 문제들이 불거져가지고 또 당시에 센터장 한 분은 또 중도 하차하는 그런 무리를 일으켜서 하차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런 사회적 무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정도가 됐으면 네네. 그러니까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네네네. 이 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에는 수많은 그 도민들이 네네 맞습니다. 자원봉사자로 등록돼 있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데이터들이 네네. 모여 있게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자원봉사 할 곳도 많고 네네. 그래서 활용하기도 편하고 이제 그런 네네. 유혹은 받겠지만 네네네. 이게 계속해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네네. 이 뭐 인사권을 도지사가 가지지 말고 그냥 이사회 같은 데로 넘기는 게 네네.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사실은 그래서 조금 뭐 덧붙이자면 일단 뭐 두 가지 문제가 개선이 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바로 그 조직 그 혁신 문제인데 네. 현임 센터장 문제가 지금 의혹이 불거졌지 않습니까? 네. 단순히 의혹이 불거진 게 아니라 도에서 이제 공개적으로 도에 감사를 요구하겠다고 했으니 그 어떤 문제점이 진짜 의혹이 진위 여부가 곧 감사가 시작이 되면 뭐 규명되지 않을까. 그리고 당연히 그 거기서 문제점이 확인이 되면 개선 방안도 나올 것 같으니까 그 감사에 일단 그 조직 관리 부분은 좀 맡겨두면 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미지 쇄신 문제인데 좀 전에 네네. 말씀하셨듯이 전북 자원봉사센터는 그 인구 대비 전국 최상위권의 자원봉사자 수가 전국 최상위권입니다. 맞아요. 이미 뭐 40만 명이 넘어섰지 않습니까? 전북도민 4명 중 1명꼴로 자원봉사센터에 가입이 돼 있고 실제로 네. 그 중에 절반 정도가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의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네네네. 본인들이 순수하게 이웃들을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왔는데 실망감도 상당히 클 겁니다. 분명히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명예 회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센터 스스로 어떤 그 개선책이 좀 나와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 픽 보고 오겠습니다. 이 BRT라고 하는 게 네. 사실 요즘에 최근에 자주 등장하는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예요.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죠. 뭐냐면 간선 급행 버스 네. 체계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서울에 한번 가보신 분들은 네. 아실 텐데 서울에 네. 보면 중앙차로제 같은 게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좀 더 복잡하긴 하지만 아무튼 쉽게 얘기하면 그런 형식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전주 시내 그 버스 정류장 가면 네네. 대대적으로 올해 안에 BRT라고 하는 이 시스템을 도입한다, 착공한다라고 하는 대대적인 홍보 뭐 플래카드들이 붙어 있는데 네네. 이게 연내 착공이 안 된다고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내 착공은 무산됐습니다. 아니, 전주 씨가 거짓말한 겁니까? 아닙니다. 뭐 고의로 그랬겠습니까? 네. 어쩔 수 없이 네네. 뭐 그런 것 같은데 여하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산이 됐는데 무산 사유가 바로 사업비가 총 사업비가 200억 이상일 경우는 행정안전부로부터 그 중앙투자 심사를 받도록 네. 돼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전주시가 이 사업에 대해서 7월 달에 심사를 요청을 했는데 그 결과가 며칠 전에 나왔는데 안타깝게도 보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게 한 차례 조건부 네네. 승인으로 해가지고 네네네. 됐잖아요. 예, 맞습니다. 1단계 심사인가요? 근데 네. 왜 여기서 그게 안 된 거예요? 바로 이제 그 부분이 왜 도대체 이게 연내 착공이 무산됐냐? 그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투 심사에서 왜 반려 처분을 받았냐? 네네. 그 사유가 나오는 건데 2022년에 이 사업은 이미 중투 심사를 통과를 했습니다. 네. 다만 그때 당시 조건부 통과를 조건부였죠. 합니다. 예. 조건사 단서 조항이 붙은 건데 그때 당시 이제 실시 설계가 진행이 좀 지연되고 있어서 네. 실시 설계가 마무리되면 다시 신청하라. 그게 예, 이제 예. 2단계입니다. 재심사를 받아라. 네. 이게 그래서 이제 2단계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래서 그 시점이 바로 올해 7월이었죠. 예, 그래서 전주시가 당연히 7월에 신청을 다시 냈습니다. 네. 다시 제출을 했는데 문제는 그 시점에 좀 전에 말씀드렸죠. 단서 조항, 실시 설계. 예, 그때까지 완료를 해서 제출을 했는데 완료가 안 된 실시 거예요? 설계가 완료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이거는 심사 대상에 조건이 안 되는 거야. 네, 너 네, 네. 잘못했어. 보류 처분 이렇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 이것만 확인하고 마무리하죠. 내년에는 네네네. 가능합니까? 믿어도 됩니까? 사실 네. 네, 일단은 그 중투 심사는 1년에 3차례가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내년 같은 경우는 1월 달 정도로 신청을 아마 받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전주시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만약에 한다면 곧바로 신청을 하겠다는 겁니다. 실시 설계가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네네네. 1월 달에 바로 해서 그럼 보통 한 2달 심사 기간이 2달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내년 한 3월 말 정도에서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건부로 이미 통과한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네네. 큰 문제는 없이 통과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더라도 나머지 사업자 선정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네네. 여러 가지 후속 절차를 밟다 보면 상반기 중에 착공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네. 하반기 정도에 잘 되더라도 착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또 하나 또 변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업 기간이 길어지면은 사업비가 계속 늘게 됩니다. 문제는 지금 고물가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가 그래서 상승도 물가 하고요. 상승률이 반영이 돼서 총사업비가 늘게 되면 아무래도 자칫하다면 중앙투자심사나 이런 것들을 조건이 또 바뀌어서 다시 받으라고 할 소지도 있습니다. 전주시 같은 경우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전주시가 좀 장밋빛 청사진들 다 내놓고 홍보까지 했는데 이게 황당한 이유로 네, 안 되니까 연내 착공이 무산되니까 좀 어이가 없다. 네, 행정의 미숙한 행정 네. 탓이죠. 네. 알겠습니다. 정성욱 기자 여기서 마치죠. 잘 들었습니다.